예, 미국 선거 궁금하시죠? 뭐 복잡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다 보고서 이번에 분명히 트럼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였습니다. 제가 뭐 다른 친구들은 전부 상대, 법대, 뭐 정치과 그랬는데 저는 영문학과를 가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네가 지난 1년 동안 시험 본 점수 평균을 보면은 영문학과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영문학과 무지하게 좀 높습니다. 동문학과를 가라. 그래서 동문학과는 좀 그래요. 그럼 저 연세대학교에 정외과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네 점수 평균으로 보면은 거기는 아마 한 반 정도로 붙을 거다. 100% 붙을 때를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행정학과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가 있습니다. 네 점수가 평균 85점이니까 이 점수로 어느 대학 가면은 100% 확률로 붙고 어디 가면은 70으로 붙고 어디 가면 90으로 붙는다. 바로 그런 조건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 이 정도 되면 붙는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한 두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지난 4년 동안 내 주머니를 두둑해 주게 한 사람으로 뽑습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40%가 넘으면 됩니다. 국민들이 한 40% 4년보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되었어가 45면 되는 거예요. 왜 40이면 되느냐고요? 저쪽 사람은 대통령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40% 정도면 가서 찍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여론조사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56%가 4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 쳐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까지 다 쳐서 56%가 삶이 좋아졌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프라이머리라는 거가 있는데 공화당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을 뽑고 싶소. 민주당 사람은 우리는 누구.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당이든지 75%의 지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대통령에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94% 지지를 받고 후보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등등 우리가 학자로서 이거는 못 쓰는 데이터야, 이거는 확실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선거를 하는데 그날 밤 미국 시간으로 선거를 하고서 밤 한 12시 무렵까지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CNN이라는 방송사에서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고영일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 걸어서 교수님 이번에도 또 맞히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이상하게 잠이 자꾸 깨더라고요. 아침에 깨보니까 트럼프가 떨어진 거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 전체가 가서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이 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미국의 선거인단이 총 538명입니다. 그 538명을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55명을 뽑고 인구가 아주 적은 와이오밍에서는 3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마다 다 우리는 요 3명, 우리는 여기 55명 이렇게 해서 보는데 거기서 항상 좀 치열한 주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 주가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다 이겼었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인데 거기서 트럼프가 다 이겼는데 이번엔 다진 거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깨서 여기서 내가 왜 져?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거기 그 컴퓨터로 점수 올라간 걸 보니까 트럼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고 바이든이 그 밑으로 이렇게 갑니다. 두 줄이 올라가는데 새벽 3시 42분에 팍 튀는 겁니다. 바이든 표가 팍 튀어가지고 트럼프를 앞지르는 거예요. 14만 8천 표가. 그 사이에 트럼프 표는 미시간주에서는 그 두 중에서 한 주는 0표, 그리고 한 주는
표, 200몇 표. 그러니까 114만 표가 한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리 기계가 잘 쳐도 14만 표를 쓰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가 이거는 부정이야. 이거는 기계가 지금 조작된 거야. 기계 조작된 것은 어떻게 조작하냐면은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봤습니다. 표 집어넣는 걸 막 집어넣는데 그냥 읽으라는 대로 읽는 거예요. 여긴 트럼프 표 100표 나오게 읽어. 바이든 표 120표 나오게 읽어.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어도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거를 시연하는 것을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이럴 수가 하는 그것이 벌써 2010몇 년에 다 그 기계 도미니온이라는 회사가 만든 기계랍니다. 그 기계를 미국에서 30몇 개 주가 썼는데 지금 제일 시비가 걸린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그리고 이제 저쪽 2개 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주가 총 79표인데 그 79표를 지금 미국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79표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표만 가지고 보면은 트럼프가 232표, 바이든이 227표. 그러니까 둘 다 538 나누기 2 그러면 269인데 269보다 한 표가 넘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지금 그게 둘 다 안 된 거예요. 그 79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바이든은 그게 내 거야라고 계산해서 내가 300몇 표야. 그래서 내가 이긴 거야라고 언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에서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우리 선거인단은 이 사람을 찍을 겁니다라고 아직 영어로 말하면 certify라고 그럽니다. certify 되지 않은 것이 79개예요. 79개가 certify가 되지 않아서 누구도 270표가 되지 않았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고 그러고서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12월 8일까지 모든 주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12월 14일 날 모여서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확정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12월 8일까지 서티파이를 못할 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대통령이 안 돼요. 그때 미국 헌법에 의해서 이제 컨틴전트 일렉션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특별 선거 또는 뭐 임시 선거, 하여간 컨틴전트라는 것은 비정상 선거라는 뜻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미국의 하원이 모여서 합니다. 근데 하원은 지금 전체 숫자는 민주당이 훨씬 많은데 하원이 모여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원의원 50명이 나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50주를 대표하는. 그런데 50주를 대표하는 그 연방 하원인데 캘리포니아 하원도 있고 텍사스 하원도 있죠.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하원의원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53명입니다. 53명 중에 공화당이 많냐 민주당이 많냐? 민주당이 많으면 민주당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 예를 들어 텍사스에는 36명이 하원의원인데 그중에 공화당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나는 텍사스 대표로 하원의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개 주를 지금 이제 50개 주의 국회의원이 하원의원이 나가서 선거를 하는데 이제 새로 뽑힌 데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전번보다 지난번에는 26개 주가 공화당이 유리하고 23개 주가 민주당 그리고 하나가 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하원 이번에 하원도 다 뽑았습니다. 100%. 그래서 지난번 거로 기준할 때는 26대 23대 1로 트럼프가 되는데 이번에 거로 기준한다면은 새 국회는 지금 트럼프가 현재 30개를 이겨놨습니다. 30주. 그래서 30대 20으로 이깁니다. 근데 지금 아직 투표 안 끝난 것까지 쳐서 한 사람이 더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치면은 31대 19로 트럼프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뽑으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벌써 미국 시간으로 11월 30일이죠? 11월 30일이죠? 이제 11월 28일이군요. 그런데 7일 동안에 지금 못할 거라고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주 같은 데서는 주지사가 민주당인데 야, 이 사람들 맞는 거야? 트럼프가 졌어라고 했더니 거기 주의 의회에서 아니야. 이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졌다고 말할 수 없어. 부정을 빼고 하면 트럼프가 이긴 거야. 그러고서 그 서티파이 하는 권한을 주회가 주지사로부터 이거 뺏어왔습니다.
거기는 또 공화당이 또 우세해요. 그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이런 식으로 지금 엉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싸움이 어느 정도냐면은 요 한마디만 하고 제가 이제 내려갈 텐데, 미국의 그 시드니 포웰이라는 여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 65세쯤 되신 분인데 그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 어떤 엘리트들은 저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와서 이번 건은 너무나도 부정이었다라고 하니까 미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부정이라면 부정이다, 그 사람이 부정이라고 그러면 이건 부정이라고 말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이제 이번 선거는 너무나도 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소를 비워둬야 된다, 너무나 감옥 갈 놈이 많아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민주당만 뭐라고 그러잖아요. 공화당, 예를 들어서 조지아에서도 쉬어보니까 다시 쉬었더니 그래도 바이든이 앞섰다라고 기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제일 먼저 날려버릴 것이 조지아 주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데 날려요? 그랬더니 조지아 주가 주지사가 공화당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채택을 했죠. 왜냐하면은 돈을 받았으니까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미국 곳곳에서 그렇게 부정으로 간 돈이 1억 달러는 넘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면은 요번에 한번 정신 날리고 다음번에 감옥 가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리고 또 한마디,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믿는 근거입니다. 지난 4년 전에 민주당 경선할 때 힐러리가 지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그 기계를 썼죠. 그래서 그 기계를 써가지고 한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던 사람이 떨어져 나갔죠. 버니 샌더스라는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면서 냉전 시대 때 살면서 신혼여행을 모스크바로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무지하게 잘 살아요. 억만장자로 사는 사람인데, 억만까지는 안 되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인데, 버니 샌더스도 그걸 알까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알죠. 왜냐하면 그 기계 조작하는 사람이 가서 가르쳐 줬으니까요. 당신은 절대로 안 된다. 왜? 기계가 조작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근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그 변호사가, 시드니 포웰 변호사가, 그러니까 경선 끝나고 멋있는 집을 한 채 샀죠. 예, 그 말 한 지가 지금 한 열흘 넘었는데 버니 샌더스라든가 힐러리가 이 사람을 지금 고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고발해야 되죠. 자기가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은.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한쪽이 죽는 싸움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드니 포웰 변호사,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알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야,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9월 12일 날 어떤 행정명령의 그 명령을 발합니다. 그 행정명령이 2년 전에 나온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외국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잡힐 경우에 비상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지금 시드니 포웰 변호사가 엊그제 이란하고 중국이 개입한 것은 100%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결론은 몰라요. 결론은 하나님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는 것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트럼프가 결혼 3번이나 한 놈이 기독교를 대표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이죠, 돌아가실 때 같이 죽은 그 강도 2놈이, 그 중에 한 놈이 우리 저 예수님은 여기 매달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너 오늘 천당 갈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죽는 순간에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결혼 3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독교도를 대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전부 다 그 나쁜 짓 많이 하고 젊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생각이 그렇게 갈려요. 트럼프가 워낙 신문에 나쁜 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 읽으세요. 논문 읽으시고 신문에 트럼프는 이상한 놈이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와요. 트럼프가 오바마가 묵었던 호텔에 소련에 있는 호텔 가가지고 창녀 불러다가 창녀한테 오줌 쌌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이든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몸이 너무 약해요. 나이도 많고 정말 경무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누가 돼도 우리가 잘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다 좋아요. 미국 대통령도 한국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국제 환경, 중국이란 나라가 힘이 무럭무럭 세지고 있습니다. 저 공산 독재 국가가 중국의 정말 그걸 죽을 받아 먹으면서 북한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 환경에 지금 중국을 억누르고 중국을 내려누를 확실한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잘 기다리면은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최근에 제가 그 구약의 전쟁에 관해서 읽고 그리고 또 맨 앞에 마태복음을 지금 새로 읽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야 텔레파시가 통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다. 제가 그 전쟁이 제 이제 세속적인 학문의 그 주제가 전쟁입니다. 나는 전쟁을 평생 공부하고 있는데 전쟁은 누가 이기냐? 제가 이제 힘센 나라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다시 깨닫은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가 이긴다가 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나라가 이기고 그거가 이제 워라고 안 나오고 배틀이라고 나옵니다. 전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정말 43명의 민간인이 무시무시한 사람들 수백 명을 이긴 걸 보니까 역시 그 배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